생겼죠. 모양이 아주 뭐 약간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이거는 언더싱크 방식이라고 해서 싱크대 아래에다가 집어넣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정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수기라는 것은 물을 정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은 분자 구조로는 이렇게 써요. H2O.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해서 물 분자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물은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물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특성이 뭐냐면 고체 일대인 얼음이 액체 일대인 물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아이들한테나 뭐 외출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냉동실에다가 물을 얼릴 때 물통에다 물을 가득 채워서 얼려버리면 이 물통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이 물이 물이 얼었을 때 얼마만큼 부피가 팽창하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물을 살짝 덜 넣고는 하지만 근데 조금 더 넣으면 이제 이게 막 그 부풀어 오르는 뭐 캔 음료 같은 경우는 막 앞뒤로 막 확 부풀어 오르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물이 얼었을 때 액체인 상태인 물에서 고체 상태인 얼음이 돼서 얼었을 때 부피가 커지는 그 현상 때문에 한겨울에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이런 장면을. 얼음 아래로 흐르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되죠. 늘. 그런데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 물은 다른 물질들과 전혀 반대되는 다른 물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물질, 실험실에 쓰는 한두 가지 물질을 뺀 나머지 물질들은 전부 다 액체 상태일 때가 고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고체일 때가 부피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이 기체예요. 기체 상태일 때는 부피가 엄청 커져요. 그거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예. 물도 아니 그러면 아예 물은 고체일 때 제일 크고 액체일 때 작고 기체일 때 더 작으면 얘는 원래 꺾고 가는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액체일 때보다는 기체가 가장 엄청 부피가 커지면서 희한하게 얘가 얼어서 고체가 되면 또 반대로 부피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성질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생명체들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물이 있는 지구상에서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이에요. 이게 반대로 다른 물질들과 똑같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얼음이 얼고 가장 위에 얼음이 얼고 그러면 걔가 무거워져서 부피가 작으니까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에가 또 얼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면 한겨울이 되면 한강은 저 밑부터 위에까지 다 얼어요. 그런데 그런 물리의 다른 물질들과의 다른 그런 특징 때문에 이 얼음 아래에서 그 아주 차갑지 않은 물 속에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예. 그래서 그리고 물이 흐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날이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이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가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생기는 거죠. 생명체들이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이게 정말 어쩔 때는 이게 저는 이제 이런 공학이나 이런 쪽을 물리나 과학 이런 쪽을 좋아했어서 신이란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적도 있는데 신이란 존재가 정말 이렇게 생명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만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별난 특징이에요. 다른 물질들과 다른 별난 특징. 그 정도로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물이 우리 몸에서도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물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70% 이상이 물이니까
예. 그 우리 몸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보면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건 총 10가지인데, 뭐 10가지여서 10가지 적은 게 아니라 훨씬 많은데 제가 10가지만 적어 둔 거예요. 체온 조절도 물이에요. 우리가 몸이 막 뜨거워지면 열이 나면 땀이 나죠. 그것도 다 물이 나오면서 우리 몸을 식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혈압이 유지돼서 이 피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다 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피를 많이 흘리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이 응급실에 오면 더 이상 혈액을 구하지 못하면 식염수를 넣어요. 피에. 핏줄에 혈관에다가 식염수를 투입해서 혈압을 유지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 정도로 이 혈압 유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폐물을 제거. 우리가 소변도 보고, 뭐, 땀을 흘리고, 운동에서 땀을 흘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이런 모든 인체의 활동에 바로 이 물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 텐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특히 어른들이 이렇게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편하게 딱 앉고, 그리고 매콤하고 뜨거운 육개장을 먹으면서 어른들은 다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도 어느 순간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뜨거운 탕에 들어가거나 이런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시원한 게 시원한 바람이 내 몸에 오는 그 촉감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얘기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시원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하죠. 시원하다라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어른들이 뜨거운 물에서 뭐 말을 하고 이게 그냥 그런 느낌인가? 어른들은 뜨거운 거에 대한 내성이 있고 그 뜨거운 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냥 반응인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얘기하고요. 뜨겁고 매운 음식 먹으면 뜨겁고 맵다고 얘기하는데 어른들은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어른들한테는 몸속에 노폐물이 있어요. 세포 사이사이에 근육막 사이사이에 노폐물이 있어서 이 노폐물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녹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서 우리는 개운함을 느껴요. 예. 그걸 개운함을 느끼는데 그 개운함을 우리가 시원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느껴요. 그럼 왜 어른들만 느끼고 아이들은 못 느끼냐? 바로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의 함량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20대 이전에는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노폐물이 몸에 쌓이지 않고 다 배출이 돼요. 배출이.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수분이 줄어들면서 배출하는 게 줄어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일을 하러 가려고 할 때 이게 아직 식탁이나 밥을 아침에 먹은 거를 다 못 치우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막 부랴부랴 나가는 경우가 생기죠. 뭐 아니면 뭐 어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나홀로 집에 영화를 1편, 2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늦잠 자는 바람에 비행기 시간 늦춰가지고 막 바라바라 하러 가다가 그 주인공, 맥컬리 컬킨 그 주인공을 두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급하게 하고 가다 보면 집안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진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청소가 덜 돼 있지. 근데 난 너무 힘들어. 배도 고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침대에 쓰러져서 눕거나 아니면 소파에 기대거나 아니면 너무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서 먹지 집안 청소부터 하지 않아요. 왜냐면 쉬어야 되는 건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건 생존을 위한 문제고요. 밥을 먹는 것도 생존을 위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청소는 지금 당장 안 해도 안 죽잖아요. 그래서 내버려둬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차린 다음에 하면 되니까. 라면 끓여 먹고 힘 좀 난 다음에 하면 되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10가지 일들 중에서 체온 조절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그나마 안 해도 되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 제거를 안 해요. 그래서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면
밥을 먹는 것은 생존을 위한 행동이어서 먼저 하고요. 청소는 안락한 삶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요. 그래서 뭘부터 할까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락한 삶과 생존 중에서 생존에 관한 것부터 먼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를 안 해. 계속. 아,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바빠서 부랴부랴 나갔어. 예, 그럼 집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쓰레기 때문에 냄새가 계속 나죠. 이렇게 우리 몸도 이렇게 청소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탄수화물 쓰레기인 이산화탄소, 고혈당, 젖산, 그다음에 지방 쓰레기인 고중성 지방, 고지방산, 고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단백질 쓰레기인 암모니아, 요소, 요산, 호모시스테인이 쌓여요. 우리 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뜨거운 물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얘기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그 시원하다고 개운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이게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되나요? 아니요. 배출이 안 돼. 그냥 녹았을 때, 그때 당시에만 시원했던 거예요. 다시 나와서 원래 체온으로 돌아가면 다시 쌓여요. 걔가. 이렇게 계속 쌓이면 예, 병이 생겨요. 어떤 병이 생기냐면 당뇨병, 만성 피로증, 지방간,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질환, 뇌질환, 각종암. 예. 그다음에 간암, 간혼수, 신장염, 신부전, 통풍, 중풍, 치매 같은 병이 생겨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 쓰레기가 안 쌓이면 이런 게 예, 발병률이 뚝 떨어져요. 통풍은 요즘에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저게 원래는 40대, 50대 술 많이 마시고 회식 많이 하는 남자들한테 생겼는데 요즘은 술을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마셔서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특히 통풍에 가장 안 좋은 게 치맥인데 우리나라의 치맥은 어마무시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물을 안 마셔주면 치킨에 맥주를 먹어서 요산이 생기는 환경은 만들어 놓고는 물을 안 마시면 계속 그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근데 이게 중풍 치매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하루에 배출해야 되는 물의 양은 2.5리터 정도 돼요. 소변으로 1.5리터, 그다음에 땀으로 200ml, 0.2리터, 대변으로 0.1리터, 그다음에 호흡을 통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말할 때마다 저는 수분을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하는 거예요. 예. 피부나 폐로 숨을 쉴 때도 우리가 수분이 나가요. 그런데 수분이 줄어들면 우리가 수분 공급을 안 해줘서 몸 안에 물이 부족해지면 소변을 제일 먼저 줄여요. 가장 먼저. 화장실 안 가죠. 물 하루에 한 컵 안 마시면 화장실 가는 횟수 뚝 떨어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뚝 떨어져요. 그리고 땀을 안 흘려요. 땀을. 그리고 예, 대변도 안 보죠. 왜냐면 물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체온 조절해야 되고 혈압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다 배출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안 마셔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노폐물은 계속 쌓여. 피부하고 폐에서 나가는 숨 쉴 때 나가는 수증기 그 수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있는데 정말 물을 많이 안 마셔준다 그러면 숨 쉴 때 수증기가 안 나가서 입이 항상 마르는 현상이 벌어져.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 심각한 탈수 증세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 내보내야 우리 몸에 노폐물이 안 쌓이는 거고 이 정도 나가야 우리 몸에 이 정도 나가니까 우리도 이만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의 의학 박사 백멜겔리즈라는 사람이 하루에 9번 물을 마시라고 권했어요. 어떻게 마시냐면 목마르고 갈증났을 때 마시는 게 아니라 수시로 때때로 자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자마자 오전에 일하다가 그다음에 점심밥 먹고 30분 있다가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오후 3시에 마셔주는 물은 우리가 오전 중에 계속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아침에 일해서 9시부터 일해가지고 이제 막 피곤이 쌓인단 말이죠. 그때도 그 피곤이 쌓인다는 거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노폐물을 어느 정도 배출할 수 있는 거를 물을 마셔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피로가 살짝 해소되는 효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마셔주고, 그 다음에 퇴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전에 꼭 물을 마시라고. 이렇게 9번. 물을 마시면 한 번에 마시는 양이 100ml일 때도 있지만 보통 200에서 500ml 사이, 2, 300ml를 마시면 200ml를 마시면 9번 마시면 1.8리터를 마시는 거고요. 300ml를 마시면 9번이면 2.7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 내외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배출해야 되는 양만큼의 물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시면 보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맨겔리지 박사는 의학 박사인데 임상 치료를 하는 것보다 병에 안 걸리게 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이 뭐 예방의학에 더 관심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야지 병이 안 걸리지 했는데 물에 대한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물 연구를 한 그 영국의 의학 박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9번 하루에 마셔라 라고 이제 권하고 있죠. 예. 예전에는 우리가 물을 굉장히 쉽게 마실 수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물이 많았으니까 우리나라는. 산에 올라가다가도 물 마셨어요. 가방에 굳이 물 안 챙겨 다녀도 됐어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수도꼭가에 가서 수도꼭지에서 물 마시면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마실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었던 물을 인간들이 오염시켜서 지금은 이렇게 못 마셔요. 마시면 안 돼. 아무도 안 마시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생수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1970년대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전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영국의 그러니까 그 인도에 역사학자가 있어요. E.H. 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는 물이 좋으니까 나중에 물 팔아라. 산업을 개발시키지 말고 산업을 개발하지 말고 산업화를 하지 말고 물을 잘 보존해서 물을 팔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물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런데 다 웃었죠. 무슨 누가 물을 사 먹어? 그게 불과 1970년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은 누구나 다 물은 당연히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사 먹죠. 그럼 이게 과연 사 먹는 게 우리 몸에 좋은가? 예. 하고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는 데서 그동안에 브랜드 실태를 분석했어요. 수질 기준 위반이 얼마나 됐는지, 이 생수가 어떻게 진짜 괜찮은 물인지. 그랬더니 위반 건수 중에 45.2%가 위반 건수로 이제 이렇게 그 생수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위반을 했는데 그 중에 45.2%가 수질 기준 위반이에요. 수질 기준이 부적합으로 나와요. 예전에 약수터 옆에 가면 수질 기준 거기에 적합, 부적합 적어서 이 물은 더 이상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또 그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관광소에서 나와서 또다시 그래가지고 이젠 먹어도 돼.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런 것들의 부적합이라고 나오면 물을 못 먹게 해요. 그런데 그 약수터를 폐쇄시켜서 그런데 이렇게 45 그런 정도의 품질이 나온 게 45.2%나 된다는 거예요. 이 검사를 했을 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떡하냐면 영업 정지를 하는 처분은 불과 12건에 불과해요. 16.9%, 1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못 파는 거. 약수에서는 이렇게 수질 기준이 나오면 못 먹게 하는데 영업장이니까 여기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적당히 봐서 여기 너네는 팔긴 파는데 몇 달 뒤에 다시 검사해. 이런 식으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샘물 중에는 수질 기준이 부족함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되고 있는 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런 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나오거든요. 이 기사에. 거기에서 봤더니 이렇게나 많아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마트에서 판매한 거, 롯데쇼핑, 롯데마트나 뭐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 그다음 편의점에서 파는 거, 동원, 뭐 이런 풀무원에서 판매하는 물들이 다 그래요. 그 브랜드를 보면 크리스탈이라고 이건 호텔에 납품하는
호텔에 가면 이렇게 하나씩 제공하는 물 중에 크리스탈린 물이 제일 많거든요. 그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이스라는 킴스클럽의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이스웰이랑 온리프라이스는 전부 다 롯데 유통에서 만드는 PL 제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요. 동아 오츠카, 바카스 만드는 애들이죠. 예, 그쪽. 그다음에 쿠팡, 예, 진로, 스파클, 남양, 웅진 이런 데서 만드는 물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은 6년 동안 한 번씩은 다 수질 기준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거. 그럼에도 우리는 영업 정지를 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생겼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것만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예, 그 수원지를 지금은 알 수도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라벨을 제거하고 투명 페트병에다 해버려서 이게 이게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는 라벨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환경부는 페트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라벨지를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그러면 물을 사 먹는 사람들이 이 물에 대해서 정보를 어디서 얻어? 라고 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것만 잘 되면 이 생수를 우리가 계속 먹어도 되나?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생수의 라벨에 보면 항상 보관 방법이 시원한 암소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 직사광선이 쪼이지 않는 암소의 어두운 곳에, 그리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관하나요? 한여름에? 항상 편의점 바깥에는 생수들이 나와 있고요. PT병의 생수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소매점에서 37%지만 도매점은 저 물들을 다 어디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만큼의 창고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창고는 그럼 시원한가요? 뜨거운 열기에 거기다 에어컨 틀어놓지 않잖아요. 물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뜨겁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봤더니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안티몬 같은 게 검출돼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KTV는 우리나라 정책방송이에요. 정책방송에서 뭐 우리나라 회사들 뭐 망하라고 아닌 기사를 내진 않잖아요. 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수원지에서 좋은 걸 하더라도 좋은 물이 우리가 마실 때 생수는 생수병의 유통 과정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에 모든 집은 다 정수기를 사용해요. 근데 정수기 중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바로 역삼투압 정수기인데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미네랄도 없애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장기간 마실 땐 인체가 상성화돼서 위험하고 임산부 경은 더 안 좋다. 그래서 미네랄 없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역삼투압은 일단 산성수가 된다. pH 6.5 이하의 산성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잉그리드 로스버그 박사는 임산부는 절대 안 돼. 그래,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면 마셔. 어쩔 수 없어서. 그럼 뭐, 목이 마르면 마셔야지 어떡하겠어. 하지만 임산부는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중국 연구소에서는 이런 역삼투압으로 정수된 산성수를 마시면 칼슘하고 아미노산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되려 빠져나간다. 콜라 많이 마시면 칼슘이 빠져서 이빨이 치아가 상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이 산성수, 이 역삼투압 정수기 그 정수한 물을 마셔도 벌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마시는 물의 산성도를 6.5에서 8.5로 유지해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5부터 8.5까지가 기준이에요. 식수 기준이. 5.5에서 6.5는 식수라서 기준이 미달인데 다른 나라는 전부 다 6.5에서 8.5, 6.5에서 8, 6.5에서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5.5에서 8, 8.5, 8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식수 기준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5.5로 더 낮아요. 그 이유는 이건 뭐 100%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5.5가 아니라 6.5로 한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정에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다 떼내야 돼요. 그건 더 이상 식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이 기사에 따르면 그 잉그리드 그 박사의 말에 따르고 중국 베이징 연구소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투명하고 냄새 없고 맛이 안 난다고 해서 물이 아니었던 거죠. 투명한 콜라를 마시고 있었던. 예, 우리 몸에 칼슘을 빼나가는 우리 뼛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나가는 탄산음료 콜라를 마시고 있었죠. 단지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고 맛이 없어서 물인 줄 알았던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제일 많은데 그래서 당뇨병, 심장병, 암세포. 이 역삼투압 정수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미국 해군에서 바다로 이제 해군들이 배 타고 나갈 거 아니에요. 배 타고 잠수함 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을 위한, 그 군인들을 위한 물을, 식수를 다 싣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뭐, 배 하나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타는데, 항공모함에는 진짜 몇천 명씩 타고 뭐,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정도로 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식수를 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바닷물을 정수해서 먹기 위해서 역사부터 방식의 정수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해군들은 이 정수기의 물을 6개월 이상 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길어봐야 6개월, 보통은 3개월 정도 바다에 떠 있다가 다시 육지로 가서 육지 생활하다가 다시 배 타고 바다로 나가요. 그러니까 육지에 가서는 육지의 물 먹지 역삼탑 정수기로 정수한물을 안 먹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먹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러면 저렇게 기사들도 있고 역사부터 정수기가 산성소를 만든다는데 실제로 그런가?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산성도 마시는 테스트를 물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칼리성 물이어야 합니다. 자연에 오염되지 않은 빗물, 강물, 샘물은 모두 우리 몸과 같은 약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도 약알칼리성이어야 합니다. 그럼 역삼투압 정수기의 대표격인 코땡땡 정수기와 이스프링 정수기를 통과해서 나온 정수물의 산도를 체크해. 자, 예, 이게 코땡땡 정수기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스프린 정수기물로 산도 체크를 한 거예요. 그 시약으로.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얘는 노랗게. 이쪽이 산성일수록 이렇게 색깔이 빨개지고요. 알카리성이면 알카리수록 색깔이 파래지는데, 예, 이스프링 정수기 물은 거기에 중간쯤 되는 약간의 녹색에서 약간 청록색을 띠고 있고요. 이 코웨이 정수기 물은 노란색을 쪽을 띠고 있어요. 얘가 7이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실제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산성수를 계속 마시면 우리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음료수를 마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약 알카리성이어야 돼서 산성수를 마시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들을 뽑아내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물들을. 그래서 그 산성수를 희석시키고 그거를 우리 몸에서 빨리 빼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노폐물을 빼내야 되는데 이 산성수가 노폐물처럼 이거는 노폐물보다 더 독한 우리의 몸에서 더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빼내기 위해서 우리 몸속의 수분을 빼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마시거나 소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소변을 많이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게, 그 산성물이 들어왔으니까, 산성의 음료가 들어왔으니까 빨리 화장실 가서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 현상이 생겨요. 우리 몸에서는. 그래서 이걸 탈수 현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관절낭에 물이 빠져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는, 물 안 마시면서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하는 젊은 여성분들이 허리 통증이나 무릎 통증을 호소해요. 이 관절낭 안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우리 몸의 몸무게의 75%를 부담하고요. 나머지 연골은 우리 몸의 25%만 부담을 해요.
그리고 피부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관절이 아프고 우리 탈수 현상이 생기면 두 번째로는 피부에 이제 주름이 생겨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염이 발생해요. 위산은 산도가 2.5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땅에 흘린 거 먹어도 예? 당장 안 죽는 게 산 위에서 위산이 그걸 다 소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위 안에 강산성이 들어있는 위산액이 위액이 강산성인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위가 버텨낼 수 있는 거 거기를 물로 코팅해놨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으면 그 코팅이 약해지니까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혈전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탈수해서 세포 수명이 단축되고 부종이 생기고 간의 독소나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부종이 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을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 염분이 늘어나니까 이 염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만약에 다리에 염분이 많다 그러면 다리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거예요. 짭조름한 라면을 먹어서 얼굴이 탱탱 붓는 이유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염분 부종 때문에. 그리고 뇌 손상이 생겨요. 뇌의 85%가 물인데 물이 부족하면 뇌에도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소화는 산성이에요. 산성인 위산, 산성인 담즙산 같은 것, 담즙도 담즙산이거든요. 산성이 하는데 흡수는 장은 알카리성일 때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산성소를 맞으면 흡수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떨어져요. 아무리 많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산성소를 계속 마시면 흡수가 안 되니까 영양제를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탈수의 증상이 일어났을 때냐? 그렇지 않아요. 1.2%만 발생해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면 약 1리터 정도 물 1리터 정도만 내 몸에서 빠져나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비스포크 정수기를 만들면서 자기네가 이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 정수기는 본질이 중요하다.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게 제일 중요하다. 뭐 뜨거운 물 만들고 얼음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중요하다라고 해서 비스포크 정수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 삼성에서 얘기한 건 NSF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거를 받은 모두 획득한 경우는 3.3%에 불과하고 자기네는 13개를 이런 물질들 우리 사람 몸에 나쁜 물질들 물을 오염시킨 오염물질 73개를 제거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번 3월에는 조금 더 연구해서 83개의 항목을 제거하는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프링 정수기는 몇 개를 제거하는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고 그 성능을 인증받았어요. 필터에서. 이건 필터가 받은 거예요. 그 비스포크도 필터가 83개를 제거한다라고 인증을 받은 거고요. 아메이는 140가지 이상의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그 이스프링 그러니까 NSF가 도대체 몇 가지를 인증해 주는지 정수기 시스템을 이렇게 6가지를 인증을 해줘요. 6가지를 인증을 해주는데 이 각각의 인증을 몇 개 회사들이나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심미적인 효과, 물은 무색, 무치, 무미여야 되는 걸 인증을 받은 회사는 모든 정수기 회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405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에 관련된 문제, 유해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113개. 그 다음에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물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필터가 걸러지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살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23개고요. 그리고 이 의약품, 뭐 살충제나 제초제, 뭐 그다음에 우리 온도를 낮춰주는 해열제 이런 것들이 남으면 이걸 다 물에 버리잖아요. 그 물에 버려지는 것들이 걸러지는 거. 그거는 41개 회사가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이 과불화합물이라는 거, 이게 코팅 프라이팬이나 종이컵을 코팅하고 있는
약간 그런 코팅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거되는 인증을 받은 곳에는 5군데. 그리고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은 이거는 이번에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일인데 이 녹조 있잖아요. 요번에는 낙동강에 생겼고 몇 년 전에는 여주에서 생겼었던 이 한강에서도 생겼었던 이 녹조가 원래는 남세균이라는 세균이에요. 얘가 남조류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그 물속에 생기는 그런 뭐 조류니까 뭐 김 이런 것도 다 조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식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세균이었고 이 세균이 숨쉬고 그런 대사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독소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건데 얘는 청산가리의 200배, 그 다음에 살충제로 쓰는 DDT.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쓰지 못하게 하는 DDT라는 살충제가 있거든요. 그 살충제의 30배가 넘는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우리나라 정수 시스템에서 못 걸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정수기에서 걸러내야 되는데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2개 회사가 어디냐면 아메이하고 아메이 차이나. 아메이에는 필터를 만드는 공장이 2군데 있어요. 아메이 미국이 있고 아메이 중국이 있고. 이 2군데 회사가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그러면 각각의 회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았는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 2군데, 삼성하고 LG, 그 다음에 정수기로는 대기업인 삼성, LG보다 훨씬 많은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예, 코웨이하고 청원은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스프링, 아메이는 어떻게 인증을 받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삼성은 이렇게 인증을 받았고요. 42번, 53번, 401번 3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372번이라고 얘는 시스템을 받은 거예요. 시스템. 근데 시스템 전체를 받은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부품을 하나를 인증을 받았어요. NSF에서. 이거는 정수기로 부품으로 써도 돼라고. LG도 똑같이 42, 53, 401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또 얘도 똑같이 리드 컨텐트 이 부품 하나를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코웨이는 42번하고 401번만 받고 역삼투압 필터를 정수를 받았어요. 인증을. 42번하고 401번. 401번은 아까 말씀드린 살충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에서도 3가지를 받았어요. 42번하고 53번, 그 다음에 역삼투압이니까 얘네도 역삼투압 정수기를 받았어요. 이 5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과불화합물이나 이런 것들을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는 그럼 청원은 과불화합물을 인증받고 살충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을 안 받은 거고요. 반대로 코웨이는 살충제나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을 받았는데 과불화합물에 대한 인증은 안 받은 거예요.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걸 하고 실험실에서 쓰는 그냥 순수한 물만 만들어내니까 뭐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받았냐? 아메이는 똑같이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증 6가지를 다 받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드리킹 워터 시스템, 정수기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다 받았어요. 물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부분까지의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은 유일한 회사예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전체 정수기 시스템을 NSF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정수 시스템을 인증을 받은 회사는 아메이 이스프링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건 이스프링의 새 필터고요. 그리고 이게 성남시에서 1년 사용할 필터예요. 녹물이 이렇게 많이 딱 1년 썼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물이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이 정수 시스템 방식인데, 정수 시스템의 방식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녹물이 고르게 펴져 있는 이유를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 맛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는 각종 화학물질, 밀입자민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정수기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스프링의 정수 시스템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콜라를 오염된 식수 대신 실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색소나 시럽 이외에도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이스프링의 독자적인 압축 카본 필터는 천연 원료인 코코넛 껍질을 주성분으로 한 활성탄으로 만들어졌으며 납, 수은, 살충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160가지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합니다. 다음 단계인 자외선 살균을 통해 물로 전파되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의 99.99%가 파괴됩니다. 콜라에 들어있던 예. 유기물과 미립자가 이렇게 이스프링 카트리지를 70% 통과하면서 이상의 효과적으로 물이 제거됩니다. 압축 쌓여야 카본 그 필터는 수압으로 자석처럼 인해서 필터 필터 표면에 안으로 물질을 물이 스며들어요. 끌어당기며 이러한 흡착 작용에 예. 의해 유기물을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한편 되고요. 0.2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보다 큰 크기의 입자는 예. 물리적 여과 작용을 통해 제거됩니다. 0.2 0.2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마이크로미터가 완벽하게 얼마나 그냥 작은지 걸러내는 거고요. 0.2 물리적으로. 그 마이크로미터는 다음에 수치 나타나기 갖고 있는 300에서 흡착 500일 정도 성능으로 차이입니다. 0.2 마이크로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이스프링은 유해 그 물질을 흡착되는 제거하면서 물질들은 우리 몸에 흡착시켜서 다 들어있는 하는 거예요. 신, 유기물들을. 마그네슘은 그대로 예.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암에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70% 이상 물이 쌓여야 그때부터 그 모세관 현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필터에서 보셨던 것처럼 필터가 아랫부분만 그 녹물이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필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필터가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서 기술을 개발했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물이 아니라 좋은 물을 마셔야 되는 물을. 근데 산성 그 역삼투압 정수기로 나온 거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물이 아니라 투명한 콜라, 투명한 음료수인 거고, 예, 그 정수기 선택의 기준도 마찬가지. 정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정수해서 마실 거니까. 예. 실험실에서 쓰는 물이 아니라 해군들이 어쩔 수 없어. 군인이잖아요. 걔네들은 전쟁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들도 특수부대 애들은 천리행군이라고 그래서 산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칼 하나만 줘요. 그래 놓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와서 살아 돌아오라고 그래요. 음식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동물 잡아먹어요. 야생동물. 소독 안 된 야생동물 잡아먹으면 큰일 나죠. 근데 걔는 잡아먹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건 단기간에 그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기는 군인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먹인 거였다. 미군 해군들이. 그것도 해군만.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먹는다? 정수에? 예. 역기를 드는 행동은 운동이에요. 근데 그 역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운동이 아니죠. 예. 그때부터 노동이 돼. 그러니까 정수기 선택이라는 건, 예, 제 생각엔 선택이라는 건 같은 기준일 때, 예, 그 똑같은 기준일 때, 난 그래도 디자인이 게 좋아. 아, 난 커피를 마시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물에 탄 아메리카노가 좋아. 아니야, 나는 라떼가 좋아. 아니야, 나는 그냥 진한 에스프레소가 좋아. 이렇게 같은 커피일 때 선택을 하는 거지. 커피 마시자 했는데 아메리카노하고 난 녹차 마실래. 이건 커피가 아니잖아. 그건 음료라는 기준으로 하는 거고 선택이라는 거는 같은 기준일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게시판, LG 퓨리케어의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정수기 필터가 검색 중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공산업 방식도 있고 뭣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 직원이 글을 남긴 거예요. 어떤 필터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 매직은 슈퍼박테리아 필터 기능도 갖추고 있다. 나노 필터는 중금속을 하고 노로바이러스를 하고 있다. 다들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정수기 회사들이 들의 제조나 운영 원가 때문에 필터 성능에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죠. 아, 우리는 중금속을 제거하는 거. 아, 우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엄치나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녀석은 아메이사의 정수기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이스프링 정수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예, 이렇게 LG 예, 퓨리케어를 하고 있는 곳에서 말한 내용이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기인데요.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아메이는 자기네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아메이사는 제품을 만들면 전부 세계적인 국제적인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알러지 UK라는 영국에 있는 알러지 재단이고요. 그래서 영국의 알러지 재단이 유명한 이유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많은 알러지 환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라는 게 처음 생긴 나라기도 하고 알러지 환자를 갖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해서 어떤 제품이 알러지 유발 물질을 제거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2가지 전 항목을 인증받은 유일한 제품이고요. 삼성은 아예 평가를 받지 않았고 LG는 이렇게 3가지, 그다음에 코웨이도 3가지, 예, 그다음에 나노드론도 안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정전기 방식이어서 대전되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는 음전하나 뭔가 이렇게 정전기를 줘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애들, 중금속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제거가 안 되는 예, 그런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렇게 가수들, 목이 중요한 가수들은 숨을 쉴 때 공기가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한 가수들은 전부 이렇게 다 아메이 정수기를 사용하는 게 테레비에 예, 어떤 예능 프로그램들에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버랜드에서 호아티라는 난민 너구리를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거죠. 데리고 왔는데 얘는 미세먼지에 공기질에 굉장히 민감한 아이여서 예, 이렇게 아메이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얘 너구리 우리에다가 호아티 우리에 넣어놓는 예,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인지 다들 알고 있다 하는